저희가 이렇게 소위 유튜브 라방으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라방 첫 시도라서 중간에 저희가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추고 간해수공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온라인 강의에 같이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 저희 러닝베스트에 또 애정을 가지고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오프라인 강의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 25일 날 이제 법인 재무경영 진단 솔루션 시오 파트너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뭐 야심차게 출시는 했지만 아직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기업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선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기업 검색만으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어떤 솔루션을 또 드릴 수 있는지 그거를 사례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도이고 또 매달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강의로 저희가 뭐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또 강의실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루다가 나중에 하다 결국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들어오다 보면은 미루다가 안 보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접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라방의 특징이 여기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라방을 이렇게 참여하신 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서 생소하시긴 할 텐데 또 여기 오른쪽에 강의를 듣다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에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끝나고라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희 시오 파트너에 이제 지금 로그인한 후의 화면인데 이 장비빨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아시지만은 실제 화면이 더 상큼하니 예쁜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되게 하얗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되게 안 이쁘게 보이는 점 혹시 저희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거나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실제 프로그램 내부 화면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처음 이 시오 파트너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략적으로 일단 좀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 사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고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용권은 한 건만 구매를 하셔도 한번 트라이로 월 정기 구독을 하시기 전에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품 부분을 좀 다양하게 좀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한 건만으로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는 조회를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 걸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첫 화면 기업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싶은 상담을 하고 싶은 회사의 이렇게 상호명만 가끔씩 뭐 주식회사 러닝베스트 주식회사 해가지고 이제 서희 법인 유형까지를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상호만 러닝베스트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뭐 동일한 이름의 회사들이 쭈루룩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정확하게 대표 이름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칸 띄시고 러닝베스트 뭐 박세라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 자체는 기본적인 기업의 개요 현황이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서 가져온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의 대략적인 뭐 현황들 보시고, 주요 재무정보도 2021년까지 있네? 아,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을 내가 이제 고객으로 등록을 하고, CO 리포트까지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시면
이제 그제서야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고객으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지금 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세 재무정보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조회까지 다 끝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익히 익숙하신 부분들이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법인 등기부등본 정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정보도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바로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상담일지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정 추가를 해서 법인 컨설팅 상담하시면서의 받으신 뭐 자료라든가 히스토리를 여기다가 다 업로드를 하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CO 리포트를 가지고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CO 리포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리포트 분석이 결과가 다 반영이 된 최종 리포트 화면으로 이동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리포트 생성이 있어서 전체를 다 뭐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특별히 이번 뭐 상담 동안에 이제 가지급금이랑 뭐 차명주신과 관련된 위주로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PDF를 생성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 리포트 뭐 컬러로 예쁘게 출력해서 책자처럼 만들어서 대표님께 드리고 오는 것도 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임팩트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너무 다 드리는 것보다는 첫 미팅 때는 이렇게 태블릿을 지금 제가 이 화면 자체가 태블릿 화면이거든요. 태블릿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현장에서 바로 뭐 기업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여러 모듈 중에서 첫 번째 기업 재무 분석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재무 분석 모듈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할 모든 법인 컨설팅 내용들의 개요를 담는 부분이고 그 개요가 나오기 사전에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팩트를 좀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페이지로 구성된 리포트인데 PDF 인쇄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주로 먼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차 상담을 진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리포트를 뭐 출력을 해서 대표님께 드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대략적인 이런 화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넣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펜 기능들인데 저희가 태블릿으로 상담하는데 좀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전에 쓰셨던 분들은 요걸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도 하시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 회사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실명 정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 또 이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CO 파트너 플랫폼 자체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로는 이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간 다음에 따로 제가 이렇게 굿노트에 제가 오늘 실습할 회사들의 리포트를 PDF로 이제 다운받아서 중요한 이제 실명 정보는 좀 삭제를 하고,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무슨 기계 회사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제조업 업종의 회사라는 거는 모두 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내일 상담을 하러 가신다. 그래서 CO 파트너에서 좀 미리 전날에 리포트를 생성을 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내일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부분은 항상 기업 재무 분석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요약하고 내가 파악하는 그런 이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설립일이 2017년 12월 27일인 회사이네요.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해당 법인을 조회하고 나서 보시면은 기업의 종합 개요 해가지고 좀 상세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회사는 그냥 법인을 설립을 한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사업 포괄 양수도에 의해서 법인 전환을 한 회사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립한 지 5년이 조금 지난 회사이고요. 대표이사 나이는 지금 55세 정도 되는 그런 분이고 근로자 수는 9명 정도 되는 회사이네요. 보시면은 뭐 벤처 인증도 있고 특허가 꽤 많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본금과 또 주식에 대한 정보는 앞서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온 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이 자본금인 회사이다 정도 이제 기본 내역을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주주랑 임원연행 정보가 나오는데 임원 정보는 등기부등본상에 저희가 등기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내이사 한 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이다. 사내이사 있고 대표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이사 한 명으로만 되어 있는 회사이다는 정확한 이건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등기를 했던 마지막 시점 등기를 했던 게 2020년 12월이니까 우리 이사는 3년에 한 번씩 재선임 등기를 한다.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재선임 일은 2023년 12월 27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재선임을 만약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 등기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주요 주주 현황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한국평가 데이터에서 수집을 한 정보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것만 보더라도 2, 3년 전 정보더라고요. 요거는 반드시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정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주주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김현이라는 분으로 한 명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도에 법인 전환을 했는데 법인 전환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느낌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였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성취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을 거고 그래서 법인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아직 재무 정보를 여러분들 보여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 매우 확실시 예상이 되는데 보니까 주주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법인 컨설팅 교육 다 들으셨잖아요. 왜 주주를 한 명으로 했을까? 가족, 나이가 아까 55세이셨는데 싱글이어서 혼자 하실까? 가족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주주를 한 명으로만 네. 여러분 중간에 약간 뭐 방송사고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사라졌나요? 화면에서? 뭐 제 얼굴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제가 이제 목소리로만 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앞서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왜 주주를 한 명으로만 했을까? 의문점이 생기시죠? 분명히 가족 지분 분산을 했을 때 이게 또 주식회사 특히 이제 개인에서 법인을 만든 이유가 주주를 분산을 해서 배당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도 유리한 전략을 하기 위함인데 왜 그랬을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재무 현황 개요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실제로 5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설립한 이후로. 그러면 최근 3년치를 보시면 순이익률이 뭐 2019년 13.2, 12.9, 6.6 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셔도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ROE도 ROE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한 내 투자 원금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보는 일종의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투자 수익률의 개념인데 이것도 지금 96%까지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96%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96%까지를 보이다가 26%까지 하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3년치를 보면은 이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재무제표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흐름 자체는 3년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순이익률이 제조업인데 6.6%고 ROE가 26.8%야?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죠. 다만 이제 지난 직전 3년에 비해서는 또 시기적인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6.6% 순이익률 좋네. ROE가 26%면은 너무 좋네. 사실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ROE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냥 내 돈 원금 5억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5억 내 돈 원금, 5억은 대출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10억에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억짜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억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10억에서 20억을 번 거냐? 정확하게는 내 원금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억에서 사실은 이제 총 합쳐서 15억을 번 거죠. 이 개념이 ROE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에 돼가는 이 ROE가 15%를 넘는 회사들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만큼 이제 마진이 좋은, 투자 수익이 좋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저는 이제 이 숫자만 보면 딱 알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회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전공을 하지 않거나 깊숙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2021년치 기준의 재무 비율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제를 사실은 강의를 하면 요것만 1시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시지만 저희 시오 파트너의 그 온라인 강의실에 주제별로 이 강의를 굉장히 좀 더 상세하게 해놓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 회원이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재무 비율은 좀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회사 케이스에서 보면 대표님도 이걸 보시면서 우리 회사 안정성 지표, 차입금 의존도는 좀 뭐 위험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좋아 보이네. 수익성 지표?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종 평균 나오죠. 업종 평균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기계 및 장비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이제 부채 비율이 118%인데 이 회사는 283%다. 업종보다는 부채 비율이 더 많아요. 부채는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많이들 알고는 계시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 내 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업종 평균보다는 많긴 많아요. 근데 업종 평균보다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업종 평균 말고도 밑에 보면 표준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경험치의 값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거죠. 회계나 이런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이 요 정도 기업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양호하다가 우수하다고 보다라는 이제 비율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종보다는 이제 해당 업체의 부채 비율이 높지만 표준 비율에서는 200%가 이제 이상이면은 200%보다 이제 미하면은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정말 우수하지만 그래도 모든 회사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에서 600% 사이 안에만 되면은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60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제 요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하나하나의 지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만 이 안정성 지표는 저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죠. 대차대조표의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기초 체력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성 지표는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어쨌든 매출을 일으켰는데, 단순히 100억 벌어서 1억 남긴 회사가 있고 10억 벌어서 1억 남긴 회사가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익성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기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회사가 앞서서 예측을 했잖아요. 성지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거여서 법인 전환한 회사였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상세보기라고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강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그런 디테일한 재무 비율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내가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럼 현장에서 클릭해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대표님 부채 비율이 부채를 뭐 자본으로 나눈 건데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또 설명, 대표님도 좀 교육을 해드리면 좋잖아요. 왜냐면 회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은데 항상 막연히 나도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지만 어디 가서 뭐 바쁜데 뭐 수업 듣고 강의 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회사는 관심이 있으니까 숫자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리뷰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 쌓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뭐 성장성 지표, 활동성 지표도 같은 개념으로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거를 따로 좀 설명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표님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사 다 활짝활짝 웃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뭔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 많이 궁금한 게 우리 회사가 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잘하고 있나? 전문가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나? 이런 어떤 좀 객관적인 비교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 정도를 여기서 이제 받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재무 상태표 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재무 상태표랑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자산이 있고요. 자산은 뭐 42억 정도 되는 회사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부채가 있네요. 부채는 한 31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미처분 이익이 뭐 5년 동안 얼마큼 회사가 매년 벌어서 남겨서 고간에 쌓았나라고 보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10억 정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매년 매출을 일으켜서 쓸 거 다 쓰고 세금까지 내고 남은 거 쌓아놓은 게 10억인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여기 보면 이익준비금은 제로죠. 그 말은 그동안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까 보시면 주주가 대표님 혼자로 돼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면 이거 다 내 회사고 뭐 세금 많이 내는데 뭐 배당 가져가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족 지분 분산을 해서 이 배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열외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에 이렇게 무형자산 밑에 보면 영업권이라고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 회사가 포괄 이제 사업 양수도에서 법인 전환을 했다. 2017년도에. 그러면 2019년, 2020년, 21년까지 해서 그 영업권은 5년 동안 상각이 되잖아요. 법인 전환을 하는데 개인 기업을 법인에 팔면서 그냥 장부가로만 파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의 그런 어떤 권리금에 해당되는 무형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것도 같이 법인 전환하면서 넘겼다면 당연히 영업권을 계상을 했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2019년, 20년, 21년까지 5년의 상각이 되니까 여전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없죠. 이 말은 2017년도에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 평가를 안 했다라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그때 영업권 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회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면 일단은 영업권 평가에서 이제 받을 평가 대금 이제 그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여기 부채 쪽에 보시면은 대표님한테 결국은 줄 거니까 가수금이나 미지급금 항목으로 잡아놓고 회사가 돈 벌어서 나눠서 주면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기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급여나 다른 배당금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카드를 좀 안 쓰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컨설팅 없이 진행을 하셨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사실 지분 설계도 마찬가지야. 법인 설립한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통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자본금이 1억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가 돈을 딱 봐도 미처분 이익금이 10억 원이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오는지 뒤에 보지 않아도 얼마나 이제 커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컨설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예전에 2017년도에 대표님이 영업권 평가를 안 했던 거, 그 다음에 가족 지분 설계를 그때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5년 된 시점에 좀 더 좀 비싼 그런 가격에 주가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가족한테 이제 증여나 양도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세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손익 계산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임원급여랑 직원급여를 구분을 해놨네요. 그래서 임원급여가 7,500만 원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대표님 급여가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는 또 좀 미리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돈을 버는 회사인데 7,500만 원이면은 좀 작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원 소득보상 플랜 쪽에 보시면 퇴직금 설계뿐만 아니라 적정급여 설계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얘기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법인세를 2천만 원 정도 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억 6천 정도가 남는 회사인 거. 이 회사가 실제로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2억 8천이었는데 법인세를 낸 거면은 대충 2021년도였으면 법인세율이 이제 20%대 구간이었을 테니까 벌써 그렇게만 하면은 금액이 훨씬 더 큰데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기업의 개요에 벤처 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은 시점부터 해서 이후 4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에 낼 법인세의 50%를 세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벤처 인증의 효과로 이렇게 법인세를 감면을 받아서 적게 내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숫자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 재무 요약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는 지금 5.3년 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라이프 사이클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참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 시기에 있고요. 요때 가장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정책 자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팁스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나 이미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IOC 이런 인증들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저희 러닝베스트가 뭐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7년이 저희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 과제들, 뭐 심지어 100%다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다 7년 미만 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넘어간 저희 같은 회사들은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좋은 특히 5년 차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나 그런 정보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시겠지만 CEO톡이라고 해서 CEO들만 전용으로 가입해서 쓰시는 전용 앱이 작년 8월에 출시가 됐어요. 이건 무료 앱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고객 중에 CEO들이 이런 또 정책자금, 이런 정부 지원 과제를 일일이 올리는 기업마당 이런 데 가서 천 몇 개를 내가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놓친 좋은 과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CEO톡 앱을 설치를 하면 또 그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를 해서 그 회사의 단계 5년 차에 이런 업종의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과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림봇이 이렇게 알려주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CEO톡이라는 앱을 또 설치를 해서 활용해 보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실 어떤 포인트의 모든 요약이 정리되어 있는 항상 이 페이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재무 건전성 개선이 3년치가 약간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면 절대 숫자로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니까 뭐 그런 회사의 내부 사정 또 대표님만의 고민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물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감소 추세인지. 근데 다행인 게 이 회사는 뭐 기초 체력이라든가 뭐 현금
대한 유동성이라든가 부채입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이다 정도 이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주가 대표님 혼자잖아요. 그래서 지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2022년 결산도 됐고 하니까 새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대략적으로 지분 설계에 대한 향후에 이 기업 가치가 성장함에 따라, 대표님 나이가 또 55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을 또 고려를 했었을 때 이게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회사는 5년 동안 배당을 안 하셨잖아요. 뭐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면 바로 잡아드리고, 왜 배당 플랜을 잘 수립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배당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이미 잘 만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만들었으면 나는 할 게 없냐? 아니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미리 잘 해놓으셨다. 근데 혹시나 조금 더 보완하거나 또 지금 상황에 맞게 또 조금 수정할 게 있는지를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다의 측면으로 모든 회사들 임원 이제 퇴직금 규정. 그 다음에 아까 이 회사는 대표님 급여가 회사가 버는 수준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금 때문에 안 가져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올려도 법인세에서 또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이 회사는 지금 법인세 많이 내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퇴직금뿐만 아니라 급여 설계도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회사의 CEO 유고시 리스크라고 해서 회사가 매년 매출이라든가 이익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잘 가다가도 소위 말하는 흑자도산이라는 것도 있을 만큼 이게 또 현금이 있냐 없느냐는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고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으로 안 두고 뭐 재투자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최근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비상운영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도대체 비상운영자금은 뭐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보시면은 CO65시 기업이 직면한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만기가 돼 있어서 갚아야 될 부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 임차료 이런 게 제일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1년치 그 판관비의 최소 50%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돈은 잘 벌고 있어도 그 현금성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그 부족 자금은 또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대표님이 안 계시면은 이게 위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뭐 가수금을 넣어서라도 마련하시는데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이런 또 유동성 리스크가 더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표 비상 그런 자금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이제 리포트 페이지가 뒤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이 회사는 뭐 차명 주식 당연히 이슈 없고 가지급금 이슈 없고, 그다음에 아직은 본격적인 60세 전이시니까 상속리 가업승계 쪽인 거는 큰 부분은 없어 보일 거고요. 뭐 인증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노무 이슈들은 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배당 플랜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가족 지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컨설팅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하시기 전에 파악이 되고 있으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뭐 책자로 세무조정계산서를 받거나 어딘가에서 조회를 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저희 러닝베스트의 그런 엑셀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을 하셔서 기업 가치가 계산된 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셨다면 지금은 아까 기업 검색하고 나서 바로 리포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되는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당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뭐 주주는 이제 대표님 혼자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2021년도에는 주당 10만 원짜리였던 회사가 뭐 2038년 어쩌고 저쩌고 가서 보니까 어마무시한 숫자가 이렇게 보여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실적인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기업 가치 평가 정보라고가 나올 거예요. 얘를 실제 이제 시오 파트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기업 가치는 그냥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가정치를 가지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가정치가 이제 2021년치는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결산기의 주식 가치는 이제 지금 이미 있는 3년치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의 기업 가치 시뮬레이션은 가정에 근거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가정이 보시면은 이 매출액 증가율과 그다음에 순이익률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되게 직전에 특히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컸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가 135%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계속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업종 평균율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숫자가 반영이 돼서 기업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페이지 리포트에서 바로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업종 평균 증가율을 넣으면 되지. 왜 이 회사의 직전 매출액 증가율을 넣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게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회사는 어쨌든 매출액 증가율이 본인의 회사 거를 적용하는 게 미래 시뮬레이션상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으면서도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액 이 회사의 증가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였어. 그런데 아니 뭐 30%였어요. 근데 업종은 뭐 10%밖에 안 되고 순이익률도 오히려 업종을 하니까 더 적어지면 기업 가치가 미래로 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더 적어지는 이상한 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 커지는 그래프를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업종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 가치가 더 줄어드는 효과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종이 또 마이너스인 상황도 있어요. 반대로 직전에 그 기업의 그 기본값은 이 매출액 증가율의 기본값은 이 회사의 직전 연도의 매출액 증가율, 직전 연도의 순이익률을 넣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직전 연도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가장 그 회사의 정확한 값이니까. 근데 가끔은 이 회사의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업종 평균을 또 자동으로 반영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기본값으로 안 쳐진 것들은 그래도 고민을 해서 적용을 했으나 혹시나 회사의 상황에 조금 안 맞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정을 해봤더니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숫자로 바뀌셨죠. 그래서 이제 비장 주식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금 대표님 혼자 다 지분 가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컨설팅을 해가지고 10%를 뭐 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동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세금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점점 지분 가치도 커지니까 세금도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요것도 지금이 가장 지분을 이동하기에 세금이 적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했다 그러면 이 세금도 안 내고 할 수 있었겠죠. 1억 원 중에서 자녀한테 5% 정도를 지분을 주는 데 있어서 5천만 원이면은 증여공제 활용해서 할 수 있었던 시점이잖아요. 배우자는 뭐 6억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는 또 배우자한테 줄 수도 있었고 배우자한테 내가 왜 줘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전략적인 이유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지분증여를 초기에 저렴할 때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배우자의 주식을 대표님이 증여받아서 뭐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강의 시간 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요 페이지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쉽게도 저희가 초기 개발 단계여가지고 지금은 10% 지분 가치와 성년 자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고정값으로 해놨는데 이거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게 성년 자녀, 뭐 미성년 자녀, 배우자로 다 고칠 수도 있고 10%, 20%, 30% 이렇게 고칠 수 있게끔 화면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플랜 앞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족 지분 설계가 먼저 고려가 되고 배당 플랜을 해야 되고 왜 배당 정책이 필요한지는 여기 제 강의 시간 때 맨날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약하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러닝베스트 아카데미 온라인 종합과정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배당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이 매년 쌓여있는 고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높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건 기업 가치예요. 비례해서 기업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적정 체중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할 거 아니면 과체중 은 그냥 세금만 많이 내는 거고 또 너무 저체중이면은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 부실해 보이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끔 하려면 매년 미처분 잉여금이 어떤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또 매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여기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쌓이기만 하면 이런 뭐 상속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나중에 다 쌓인 뒤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다 이게 세금이다. 이 측면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준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 배당 이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대표님이 급여를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급여다. 근데 그냥 1억 2천만 원으로 좀 급여를 늘려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배당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더 절감할 수 있다라는 효과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대표님이 혼자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성년자나 성년자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떠한 것도 입력을 한 게 없으니까 기본값으로 안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지금 CO 파트너에 보면 여기 수정할 수 있게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수중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표님의 지분을 이렇게 가족들한테 분산을 해서 지분을 증여를 하고 나면 이제 지분이 바뀌겠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대표님이 2억 원의 배당 가져가는 것과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케이스를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원 소득 보상 플랜을 보시면 이 대표님의 기본값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급여를 이제 1억 원이라고 기본값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이제 손익계산서에 봤었을 때는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퇴직금 가정 정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제 퇴직금 가정 정보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은 기본값이 이렇게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대표님한테 물어봐서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급 배수도 저희가 기본값은 이렇게 3배수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5배수로 늘리거나 아니면은 또 2020년 이후랑 전이랑 이렇게 구분해서도 여러분들이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계산 내용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왜 퇴직금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은 과세되니까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낸다. 특히 올해 아시겠지만 퇴직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제 부분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퇴직소득으로 가져갔었을 때 전체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퇴직금이 다 퇴직소득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세법상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만을 이제 발라낸 게 요 비교표예요.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퇴직소득 절세 효과는 앞에서 계산한 전체 퇴직금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 부분만 다른 소득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 설계도 이 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약간 이제 고정값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또 수정하실 수 있게끔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무슨 기계, 제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특히 이 회사는 대표님 혼자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가족 지분 설계, 배당 플랜, 그다음 임원 소득 보상 플랜, 급여 쪽을 조금 더 적정하게 높이는 요런 방향을 1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기본적인 사항들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간이 제가 이제 1시간 이내에 이거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무슨 이제 종합 건설사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크게 눈에 띄는 거를 보면 뭐 자본금이 좀 꽤 큰 회사네요. 그래서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요런 회사들이 저희 교육과정 자기주식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가 취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신자본 환원이라고 해서 이익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 액면가로도 취득을 하면 어쨌든 양도 차익이 없어서 세금은 줄면서 없으면서 자본금은 유지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소각되고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귀에 들리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리시는 분들은 공부가 되신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자기주식 취득 쪽 강의를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요 회사는 자본금이 좀 넉넉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신자본 환원도 컨셉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회사가 주주는 4명이네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리 파악을 하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요 두 분 있죠. 요 두 분이 차명이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조회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중간에 김모시기가 차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오 파트너에서 여기 보면 주주 임원 현황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차명 주주들은 여기다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수관계 여부를 이 시오 파트너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이 체킹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가시면 이렇게 이제 차명주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야 이 CEO 파트너 뒤에 보면 이제 차명주식 솔루션 리포트에 이게 이 주주별로가 반영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는 게 가장 세금이 적을지를 비교해주는 리포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또 눈에 들어온 게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는 다음 선임일이 3월 20일, 오늘이 17일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 주주총회에서 3년에 한 번씩 재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일로부터 해서 2주 안에 등기를 해야죠. 과태료를 안 물잖아요. 지금 그 시기가 4월 5일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깜빡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누가 직원 중에 이걸 챙기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시거든요. 제가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재선임 등기를 제때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6개월, 1년 뒤에 다시 이제 퇴임 등기하고 재선임 등기하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또 리마인딩 해주기에 딱 적절히 너무 좋은 케이스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리포트가 좋은 게 등기 정보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30일 도래가 된 회사들은 여기 왼쪽에 주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미 경과된 회사는 또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경고등이 표시가 돼가지고 경과됐다라고 표시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냥 요거 보고 그대로 사실은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실 수만 있다. 예전에는 그런 크레탑이나 등기부등본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근거해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CEO 리포트를 쓰셨을 때의 장점은 여기에 잊지 말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다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져 있는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만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현황이라든가 재무 비율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얘를 이제 리뷰를 하시면 되고 이 케이스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 가지급금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가지급금이 보시면은 18억 정도가 이렇게 회사가 있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18억이 있는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지급금이 요거는 지금 요약 재무장 상태표라서 저희가 약간 가공을 한 건데 실제로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상세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위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여기에서 써져 있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또 다 발라내가지고 이렇게 가수금이라는 표현,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에 다 집어넣게끔 좀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상세 재무 상태표상의 표현이랑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지급금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급금을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자, 두 가지죠. 이 회사의 핵심 컨설팅 포인트는 앞서서 차명주식을 해결을 해드려야지 뭐 배당도 되고 어쩌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가 보면은 미처분잉여금이 24억이나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 이익준비금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그동안에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차명주주가 있어가지고 배당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좀 꽤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명주주 부분은 해결이 돼야 또 배당 플랜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야지 기업의 이제 군사를 좀 제거를 할 수도 있는 배당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단계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 회사구나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6년 된 회사인데 대표님 나이가 50세 정도 해요. 그래서 회사는 업력은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참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정리라든가 승계보다는 좀 16년 정도 되면 웬만한 회사들이 약간 성장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재무 비율을 보셨다면 기초 체력은 좋긴 한데 성장성이나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신사업 R&D라든가 또 지배 구조 주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겠구나 정도의 감을 갖고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가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종에 대한 최근 시장의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서 대표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비슷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배당 이력이 없고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 회사는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가지급금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다 파악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다룰 건데 차명주식이랑 가지급금이에요. 차명주식 부분이 있었을 때 차명주식을 방치하면 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가 있는지 다 교육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이 리포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대표님한테 설명드리기에 보기 좋게 예쁘게 더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이론적인 내용은 또 온라인 강의들이 다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방법은 네 가지죠. 찾는 방법은 1번, 2번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나 두 번째 법원의 어떤 이제 내 원래 주식이요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찾아오는 명의신탁 계약 해지 소송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게 처음부터 차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명의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1번, 2번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이제 불리해져서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라면 이제 내 거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현재 시점에 주식 가격으로 증여나 양수도 자기 주식 취득을 한다거나 한 방법 중에서 그나마 어떤 게 가장 세금이 적을지를 결정을 해서 솔루션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회사 아까 두 분 차명주주가 있었는데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회사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돈도 안 들고 간단한 방법인데 기본적인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1년 7월 24일 전에 설립한 법인은 대표님이 차명할 의도가 없었어도 상법에서 법인 만들려면 발기인 3명 하라고 했잖아요. 뭐 96년 이제 이전에는 뭐 7명 해야 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 데를 구제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설립일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여기 왼쪽에 또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한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쓸 수도 없어요. 이거 고려 자체의 대상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부분은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소송으로 가야 되느냐를 고려하기 전에 혹시나 명의신탁이라고 입증을 받아서 못 가져오고 지금 시점에 주식 가격으로 가져왔었을 때 혹시 세금적으로 또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힘든 소송을 안 하고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보는 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사실 이거 2시간 강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이 잘 귀에 안 들어오신다. 강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론을 기반으로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의 때 보시면은 이 차명주주가 뭐 친인척, 내 형제 자매 그 부분은 그런 경우라 피가 뭔가 섞인 그런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소득세법상도 특수고 상증세법상도 특수야. 이럴 때는 누가 봐도 뭔가 얄짤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양수도 서로 거래를 할 때 할인을 5% 넘게 할인을 하면은 이거 너무 이익을 준 거니까 증여로 그 부분을 보겠어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 이 회사를 보면 김모시기 이 차명주주는 관계가 임원이에요.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거든요. 임원은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상은 비특수 관계인데 상증세법상은 특수 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임원의 주식을 대표님 명의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명의신탁 환원을 했다면 제일 세금이 저렴했을 거예요. 그래도 적지는 않네요. 5천만 원이면 꽤 커요. 그 이유가 이 회사가 앞에서 보셨을 때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였고 거기에 심지어 30%나 차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의신탁을 환원을 해서 회수를 할 때에는 원래 내 거니까 내 명의로 돌리지만 공짜로 돌리는 건 아니고 페널티가 있었죠. 옛날 법인 설립 시점에 그 해당 명의를 돌린 것만큼 증여를 했다라고 보고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세, 가산세를 해서 내야지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세금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이 큰 회사들은 사실은 왜냐면 어떤 회사는 자본금이 막 10억인 회사도 있거든요. 그때 차명을 해놓은 거죠. 그런 회사들은 법인 설립 시점에 증여세 자체가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도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막 몇억 원인 경우도 있거든요. 쉽지 않죠, 세금 자체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 상황이고요. 시가로 증여는 무조건 시가 증여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되니까 후덜덜하죠. 만약에 시가로 양수도를 하게 되면 10,000원짜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도 대가를 10,000원짜리를 이제 현재 시가로 팔아야 되니까 현재 시가가 46,000원이거든요. 10,000원짜리를 46,000원에 파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래도 증여보다는 좀 낫네요. 자기 주식을 회사가 증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것도 이 회사는 법인세율 구간이 이제 19%, 20% 구간이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양수도를 할 때는 이제 시가로 뭐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할인을 해도 용인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30% 이내인 거죠. 30% 넘게 할인을 해버리면 너무 많은 이득을 준 거니까 그 넘어가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는 거지만 요 안에서 거래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은 한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임원의 주식을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돌리고 싶다. 근데 1번, 2번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가장 최적의 세금은 이 저가 양수도 30% 할인을 해서 그래도 8천만 원은 세금을 내는. 위에 보시면은 원래는 7억 4천만 원 정도의 시가인데 2억 2천, 3억 원 30%가 이 정도 금액인 거야. 할인을 받아서 5억 2천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금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임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상증세법상 이제 특수관계가 아니라 비특수관계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단서가 있어요. 직원은 퇴직을 하면은 직원 중에서 차명주주인 경우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바로 비특수가 되는데 임원은 3년 동안 꼬리표가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원이 퇴직한 뒤에 비특수를 만들어서 회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퇴직 전에 등기에서 내려오게 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퇴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향후의 방법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임원이 퇴직할 그런 예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보다는 퇴직하고
나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30%가 아니라 이제 3억 원을 할인을 해서 더 많은 할인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할인을 받아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설명은 이제 못하고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임원이 아니라 타인이에요. 그러면 타인이면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라 비특수관계라고 배웠는데 보니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죠, 여전히. 그 이유는 뭐냐면 지분율을 30%를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29%를 처음에 줬으면 30% 미만이어서 비특수가 바로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차명할 때는. 30%를 준 바람에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주주 차명주주 요쪽에서 기존에 이렇게 1,500, 900주 이렇게 15,900주 되어 있는 거를 1조 한 400주만 거래를 하면 얼마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분율을 29.25%를 1차적으로 거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타인이고 29.25% 30% 미만이 되면서 상증세법상 비특수 관계가 돼요. 그러면 30%가 아니라 3억 원을 할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억 원을 할인을 해도 세금을 5,800만 원을 내려요. 왜냐하면 7억 2,500만 원 정도 시가인데 3억 원을 할인을 하면 어쨌든 대가는 4억 2,500만 원. 주당으로는 27,000원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차명주식 세금 없이도 저가양수도 가능하다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양수자 또는 양도 시기를 분산을 하면 거래건별로 최대 3억 원을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혼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우자, 대표님 아니면은 배우자하고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각각 3억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금 없이. 근데 이때에도 사실 뭐 3억 원 카드를 쓰다 보면은 액면가 미만으로도 거래해도 그 3억 원을 딱 쓸 수 있는 그 레인지가 나오는데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액면가로는 대가를 주자라고 강의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계산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억 2,5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명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사올 때 대가로 8천만 원 정도 주고 하면 사실은 취득가랑 액면가가 다 만 원으로 같아져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라는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00%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강의에서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인데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아까 보니까 가지급금이 있었죠. 가지급금이 18억이나 돼 있었어. 지금 이 회사는 가지급금도 해결해야 되고 차명주식도 솔루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이 차명주식 특히 이 타인인 거 29.25% 만들어서 회수를 해올 때 2명으로 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명,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여기 7억 2,500만 원이니까 4억 정도 거를 회수를 해놓은 거를 그 1명을 배우자로 이거를 저가 양수도를 하자. 그럼 일단은 양도소득세 없이 차명주주 거를 배우자가 한 뭐 3억 8천만 원 나치를 매수를 해오면 세금 없이 그걸 거래를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3억 8천만 원 정도의 주식이 생기는 거죠. 저가 양수로 사오는. 그리고 아까 이 김용이라는 임원에 대한 주식도 이주 사실은 7억 정도 되긴 하는데 세금이 8천만 원 되긴 해요. 큰데 만약에 가지급금이 지금 18억이면 1년 내는 인정이자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하고 사실은 지금 요거 주식을 받아오는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8천만 원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7억 지금 보면은 할인된 대가에서 가져오는데 어쨌든 시가가 7억 4천만 원짜리의 지분이잖아요. 이것도 배우자가 사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배우자가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아까 그 타인 거를 가져올 때는 세금 없이 한 3억 8천을 가져오는 거고 요거 7억 4천만 원어치를 가져올 때는 세금은 8천만 원 내지만 어쨌든 가지급금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인정이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걸 부담을 하고 하게 되면 거의 한 12억 원 가까이에 대한 상당한 지분이 우리 배우자한테 생겨요. 그러면 대충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니면은 이제 뭐 아까 7억 4천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한 3억 정도만 받아와서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한 6억 원어치 정도만 차명주주 주식을 가져오게끔 가장 적은 세금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가져오게끔 하면 배우자한테 6억 원의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냐면 가지급금 솔루션으로 제가 바로 가볼게요. 가지급금에서 보시면은 이 솔루션이 있어요. 옛날에 처음부터 이제 대표님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뭐 지금 가치 상당으로 뭐 주당 5천 원일 때 증여를 해놨다 그러면 지금 이 배우자의 주식을 대표님이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을 대표님이 가지급금이랑 상계를 할 수가 있죠. 이 주식 증여받은 대표님은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이 있을 거고 요번에 뭐 증여를 받으면서 아까 49,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49,000원짜리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주식 취득은 49,000원짜리를 하는데 원래는 돈을 받는 건데 가지급금 갚을 게 있으니까 돈이 설령 회사에 없어도 오가지 않아도 이렇게 퉁을 칠 수가 있잖아요. 상계를 해서 이 플랜을 쓸 수가 있는데 봐라 이게 차명주식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돼? 차명주주의 지분을 우리 배우자가 사오는 거죠. 배우자가 사오는데 한 3억 8천만 원 정도는 양도소득세 없이 저가 양수도를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한 3억 정도 사오는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회사가 대표님이 당연히 차명주주 대신해서 부담해줘야 되니까 세금을 부담을 해서 배우자 명의로 그 주식을 가져온 거를 대표님은 6억 원어치를 증여를 받는 거죠. 증여를 받으면 시가가 대표님의 새로 더 들어온 주식에 대한 취득가가 되니까 한 6억 원어치는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반대로 또 대표님이 3억 원 정도는 임원에 대한 거를 30% 할인된 금액을 대표님이 만약에 사오셨다라고 하면 취득가가 어쨌든 옛날 5천 원짜리가 이제 좀 더 높아진 그 취득가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또 회사에 자기 주식 취득할 때 넘기면서 가지급금을 좀 일부를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솔루션이랑 사실 차명주식 솔루션이 별개의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할 때 누가 이제 받아오느냐를 또 잘 고민을 한다 그러면 가지급금 솔루션에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18억 원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또 해결을 하고 뒤에 보시면은 가지급금을 또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님 명의로 특허 출원이라든가 등록까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돈으로 안 받고 대신 가지급금이랑 상계하는 부분을 얼마를 또 활용을 하시고요. 왜냐면 18억이 어마무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걸 다 해결하실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거를 다 전액을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또 최후의 보루로 일정 부분은 퇴직금 부분을 규정을 좀 배수를 넉넉하게 해서 퇴직금의 일부로 나중에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상계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3단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50분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뭐 군더더기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리포트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제 컨설팅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이 리포트에 어떤 분석 내용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이번 달에 다뤘던 주제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 기업 사례로 만나 뵙게 될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필드 반응도 보고 하면 이 리포트 자체에 대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사실 여기에 제가 친절하게 써놨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의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정도의 뎁스를 가진 리포트가 맞긴 한데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처음 업계 최초로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컨설팅으로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페이지, 내가 좀 익숙한 페이지 중심으로 대표님이랑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내가 친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원래 알던 누군가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뭔가 툴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뭔가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정확하게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일정 부분 좀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니즈가 있어서 깊숙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또 경쟁 업체에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미 이런 태블릿을 가지고 한번 리뷰한 대략적인 것들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대표님에는 더 먼저 선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컨설팅을 굳이 모르는 뉴페이스가 아닌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선점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중에 10%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대표님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영업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라방은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도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신 걸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그것도 보면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초과됐는데 긴 시간 동안 또 떠나지 않고 또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채널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문자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미처 못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 시오 파트너의 채널톡 고객센터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가 끝난 줄 아셨죠? 제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아니, 너무 중요한 지금 이제 컨설팅 그 솔루션에 대한 팁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라이브 강의는 종료됐지만 뒤에 제가 추가 이렇게 녹화를 떠가지고,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다시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차명주식 솔루션을 차명주주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급금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명주주의 지분을 특히 상증세법상 비특수 관계자로 만든 이 타인의 이 지분을 회수를 해오는 대상이 대표님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그 주식을 저가 양수도 3억 원 할인을 활용해서 사오면 나중에 배우자의 이 주식을 대표님이 증여를 받으면 이제 대표님의 또 다른 주식의 취득가는 시가가 되니까 그거를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서 가지급금이랑 상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또 요 사례를 분석해 주시다 요청하셨던 우리 회원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좋은 그 3억 원 할인 부분에 그 양수자를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시기를 분산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배우자는 6억 원을 배우자는 6억 원이라는 증여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6억 원어치를 차명주주의 지분을 사와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거든 3억 원 할인은 한 건에 대해서 적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해년도는 지금 이 7억 2,500만 원 중에서 배우자가 3억 8천만 원 정도, 3억 8천, 정확하게는 165만 원을 주고 사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없이 액면가 10,000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165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만 돈은 오고 가는 거래는 있어야 되니까 주고 세금은 없이. 그렇지만 또 증권거래세 신고라든가 자금 이체 내역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해년도에 차명주주 김무순용 씨에게 찾아오고요. 다음 해에 이게 양도 시기를 분산이 동일이니 올해 내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배우자가 또
동일하게 액면가 정도를 해서 3억 원 할인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눠가지고 사오는 거죠. 그러면 총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가치가 변화가 없다 치면 2년에 걸쳐서 7억 2,500만 원을 우리 배우자가 이 주식을 모두 다 사오면 첫 해년도 3억 원, 2차년도 3억 원을 써가지고 양도소득세 없이 주식을 모두 다 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6억 원이든 7억 원이든 뭐 7억 원까지 해도 되겠죠. 왜냐면 증여세 그래도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7억 원 정도를 배우자인 대표이사, 이때는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대표이사한테 증여공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를 하고, 그러면 대표님은 주식이 10,000원짜리 원래 처음에 법인 설립 시점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 이번에 증여를 받으면서 시가가 뭐 46,000원으로 그대로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 46,000원짜리의 주식을 증여받은 거가 이제 취득가가 되니까 그거를 회사에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은 7억 2,500만 원 정도의 상당 부분은 거의 세금 없이 뭐 추가적인 증여세 한 10% 1억 원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가지급금을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 큰 금액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차명 주식이 있어가지고 더 요걸 좀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지금 기업 사례를 가르치신 저희 회원분은 꼭 요 솔루션으로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